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돼 있다.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뇨병의 올바른 이야기는 고혈당증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당이 높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인슐린 작용에 이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질환이죠. 그러면 이 당뇨병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높아졌구나,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전반적인 어떤 그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당뇨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혈당증,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런 당으로 이렇게 차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혈액에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이제 차가 밀리듯이 당이 너무나 꽉 차서 이렇게 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결국은 이제 망가져서 서서히 여러 가지 신체에 어떤 질환이 생겨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질환의 시작이 바로 당뇨병, 고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급성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주로 이제 당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당이 또 갑작스레 떨어졌을 때 이제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서 생명을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만들거나 뇌 손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급성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저혈당 쇼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급성 합병증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 몸을 이제 이게 무너뜨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성 합병증인데요.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눈의 당뇨병성 망막 변성,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망막 중에서도 황반, 상이 가장 잘 매체해야지 되는 그 자리가 우그러뜨리고 망가져 버리는 황반 변성, 이런 상태가 돼 버리게 되면 아주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콩팥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 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경 손상으로 오면서 말초 신경 변증, 이런 것들이 와서 손끝이 저리다든가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계속적으로 신경통처럼 통증이 이제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그 심혈관 계열에 심각한 타격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엄지발가락을 이제 절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당이 있으면서도 그 당에 대한 무서움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상시 하던 그냥 생활 습관 그대로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대로 드시고 이러는 상태에서 약을,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하시던 분이 발끝에 자꾸만 염증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염증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염증 부위가 너무나 커지니까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을 앓고 계시는 분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평상시에 이 당으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어떤 영양이 세포에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몸을 신체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뇨라고 하는 이런 질환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부모라든가 이제 부모에서 있으면 이제 특히나 좀 당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 식사량이라든가 식사의 종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가 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이 걸릴 수밖에 없는 멍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가 당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분야가 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만과 대사증후군, 비만은 당연히 당을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당이 생기게 되면 또 비만과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몸 전체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증후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칼로리 식사,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 뭐 이런 것들, 또 불규칙한 식사, 우리 계속 식사 이야기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당뇨병의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것은 정말 또 중요한 우리 놓치기 쉬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약사님, 저는 정말 식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돈도 찾아갖고 나오듯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당을 이렇게 세포에다가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이런 대사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당이 증가해서 이 높은 고혈당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성 스트레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도 아주 강력한 당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제 그 노화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과거 같으면 이미 뭐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전에 우리 생을 마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60에 끝내놓고 90까지 사는 마지막에 노화 과정을 갖고 가는 그 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면서 당뇨가 또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빵입니다. 그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그 혈당을 확 올려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기도 하고요. 보통 그 우리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 GI 지수가 한 80에서 95 정도로 설탕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잼이라든가 마가린, 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곁들여진다면 인슐린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 감자칩이 있는데, 이
이 감자는 익히게 되면 GI 지수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더 치명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기름과 전분이 결합해서 혈당, 그다음에 염증, 지방간 이렇게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라든가 감자칩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달콤한 음료죠. 콜라, 과일 주스, 뭐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이런 액상형의 이 당은 가장 빠르게 당을 끌어올려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찹쌀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찹쌀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이런 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전부 다 농축하고 다져서 응축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우리 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쌀을 한꺼번에 먹는 거나 비슷한 이런 결과를 만들고요. 특히 이 찹쌀 같은 경우에는 그 GI 지수가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당을 올리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어떤 특정 짓는 것보다도 소식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기름지거나 튀기거나 이런 열을 가한 음식을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당을 조절하는데 좋은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콩을 꼽고 싶고요. 이 콩은 정말 당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당을 이렇게 서서히 흡수시켜주는 우리 슬로우하는 이런 천천히 대사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당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당을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데 매우 좋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청국장 형태로 드셔도 되고 끓여서 두유 형태로 콩물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식초와의 만남이죠. 콩을 식초에다 담궈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울거내게 되면 이제 초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 초콩을 꾸준히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콩을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식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20% 정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밀라제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 속에 분해가 돼서 들어가는 속도를 이게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초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TCA 사이클을 정상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고요. 또 비록 신맛이지만 이것이 인체에서 다 대사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국은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서 각종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갖고 있는 것이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갯벌 음식입니다.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체의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미네랄을 포함해서 특히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나오는 가령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몸의 해독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마늘과의 만남 이래서 갯벌 식품과 마늘을 같이 해서 가령 마늘탕 두 개를 끓여서 이렇게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정말 당이 약의 수준에 가깝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가진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혈당 지수, GI 지수라든가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하면 이 과일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이제 GI 지수가 38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50 이하가 됐을 때 GI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과는 38, 그리고 팩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는 GI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는 되지만 여기에는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자두 역시 당뇨 환자가 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자몽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몽은 이 대사를 원활하게도 도와주지만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자몽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뭐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채소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토마토를 또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토마토는 GI 지수가 15에서 잘 숙성이 돼서 30이 넘지 않는 아주 가장 적은 GI 지수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복부 지방을 없애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로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마토, 자몽, 블루베리, 자두, 사과 5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떠먹여주는 TV에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